출가와 관련돼서는 진짜 끊임없이 있었던 그 개드립이 하나 있습니다. 출가를 반대로 하면 가출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위대한 포기 뭐 이러는데, 출가가 아무튼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는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왜?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집단,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부터 탈퇴했다? 집단으로부터 탈퇴했다.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면 적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기후협약 같은 거가 있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서 겨울도 지랄 같고 여름도 지랄 같고 이게 막 미친 듯이 이상하더라. 아니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유럽이 그걸 주도했었고 미국도 거기에 동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깨졌죠. 그걸 다 깨졌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그냥 했어야 돼. 뭐 한다고 저거를 뭘 세우네 어쩌네. 난 저러는 거 나 잘 모르겠어.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갑자기 그쪽으로 돌아서서 너도 나도 원자력이라는 걸 하고, 트럼프가 또 나오더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는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드릴이라는 무조건 구멍 뚫어서 무지하게 뽑아내겠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는 더워지는 게 아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화석연료 같긴 한데, 그냥 생각해봐도 더워지는데 그러면 무슨 다른 연료인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도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독일도 인생 쓴맛을 한번 봤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전체가 한 몸이라고 보면 돼. 하나의 몸. 그래서 이게 집단주의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전체와 관련된 책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들이 누나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얘 뭐 등록금을 대서 얘가 잘 되면 이 집안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분배를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여러분 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내잘라서 됐고요. 그래서 지가 홀랑 나가서 쌩 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 재산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땅 팔아서 누구는 교육시키고 누구는 너는 여자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 불평등이 일반화된 사회였었다니까.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게 출가에서 나온 성향이 아니고 존재부터 있었던 성향이야.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반골적 기질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시도들을 해. 그리고 대부분은 망합니다. 그 시도들은. 그런데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로 성공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세상을 바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다 또라이예요. 집단 안에서 봤을 때는 또라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불교 부처님의 출가를 영어로는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데, 난 그 생각이 있어. 내가 만약에 왕자였으면 출가했을까? 출가했을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식의 사람이 누구냐면 약간 효령대군과 좋아하거든요. 효령대군과. 그리고
안평대군도 출가를 했으면 훨씬 더 풍부해졌을 거다. 정치판에 머리 내밀고 이렇게 찝쩍거리는 말 결국 죽었지. 근데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훨씬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는 좋은 조건이었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이 굉장히 좋고 뭐 어쩌고 했었으면 가게를 계승해서 뭐 사업 가면 사업을 했겠느냐?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제 성향상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분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효령대군이라니까? 진짜 출가해서 가는 게 아니야. 출가는 했지만 지분은 계속 가지고 배당은 계속 받으면서 자기 좋은 것,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서양의 생각보다 많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스티브 잡스 집안 중에서 사업하는 놈 있어? 그 직계 아들 중에서 뭐 누가 사업한다 들어봤어? 없어! 지분은 엄청 갖고 있는 거야. 수조, 수십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놈들이 뭐 하느냐? 그 돈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게를 계승해야 되고 기업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 휘두르는 재미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밥 사줄게. 귀찮아. 시간도 아깝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어차피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잠깐 나와서 하면 좋은 것도 먹고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다 깨져. 밥 한 번 먹는데 몇 시간이 깨져. 아니, 제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거든. 아니면 인건비를 쳐주든가. 밥도 사고 인건비도 쳐주든가. 아니, 말해놓고도 약간 추접스럽긴 한데. 아니, 그게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시간을 갉아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의 성향이 있어.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적인 배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안이 뭐 하고 그러면 가게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큰 기업을 해요. 그럼 그걸 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분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배당은 계속 받으면서 지일하는 거야. 지일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기업을 하면 물려주고 나가죠.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주고 나가. 우리는 숨 떨어져야 나가. 숨이 떨어져야 나가. 그리고 숨 떨어지기 전에 자기 아들을 세워놓죠. 자기 아들을 세워놓죠. 아니, 맞잖아.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난 그거 되게 전에도 그런 다큐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놀랐다니까? 성공한 기업인인데,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거야. 내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해요. 지가 만든 기업에서 다른 전문 경영인을 하고 지분을 갖고 은퇴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몇백억이 들어온대. 그냥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은퇴를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성공했으니까 은퇴해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 벌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일로 먹고 살라고 거기에 노력을 했고,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겠다. 아직 젊으신데, 그러면 젊어서 그걸 해야지. 나이 먹어서 가족이 존재하냐?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야,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랑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는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현직에 있어야 그게 더 존경스럽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돈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현직에서 센 데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워. 근데 걔네는
가족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래. 아니, 걔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 명이랑 똑같아요. 은퇴하겠다 하지만 은퇴하기 쉽지 않은 게 이 나라, 이 유교문화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가 그런 거잖아. 너무 오래 해먹고 이러니까 다른 옆에 이제 한 명에도 말년에는 약간 이제 반대파들에게 몰리거든. 밀려나기 시작하거든. 뭐 그런 거지 뭐 권불심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한 명이가 마지막으로 꺼낸 꼼수가 그거잖아.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지은 게 압구정을 지었잖아. 압구정이라는 정자. 그 강남은 강북이 메인이고 강남은 쩌리들이 가는 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은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압구정을 지어놓고 내가 돌아가겠다. 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 놓고 안 갔죠. 그래서 반대파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어만 놓고 저 자식 안 가더라. 그렇게 이제 풍자를 하거든. 그리고 그게 남은 게 지금까지 압구정동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숙주처럼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가 압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가서 살고 싶죠. 한 명이 됐고요. 나도 압구정동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왜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되는지와 관련돼서 그건 개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한 뒤로도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저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가족보다 개인의 성취, 자식의 성취를 더 바라는 게 한국 문화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데 취업해서 가 미국에. 그러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상의했을 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 부모도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겠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고작이다 라는 걸 알아도 서운하고 그래도 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내지. 그러면서 뿌듯함과 약간 이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지. 옥주보살님 그런 거지. 그래, 엄마는 아들이 돈 주면 눈이나 키우고 하지만 아들이 준 돈도 아니고 엄마 자기 돈으로 짱 박아서 이렇게 키웠을 거야. 더 슬픈 거야. 아들한테 그 돈이나 좀 달라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지금 바뀐 거지.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내 안에 있어야 내 자식이지. 근데 지금은 관점들이 달라졌지. 그래서 자아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출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동아시아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가제일과 관련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사실은 배경문화로서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